네, 오늘 아침마당 목요일 이제 3부인데요. 오늘 상담 심리학의 우리 성윤희 박사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정보들 오늘 청취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피부가 약간 건강한 그런 피부가 되셨어요? 네, 더? 많이 탔죠. 네, 바깥에서 애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그러셨나 봐요. 네, 힘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얼굴 그렇고요. 까매지고 막.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 건가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스퍼거스 신드롬이라고, 네. 뭐, 영어로도 그냥 아스퍼거 하고, 네. 어떤 사람들 농담처럼 애스버거, 엉덩이 햄버거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네. 애스버거 쓰고, 이게 마일드 아티즘, 자폐 네. 하고 아니면 하이 펑셔닝,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지능도 문제가 없고 하이 펑셔닝 아티즘이라고 자폐라고도 불리고 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알지 못해서 문제는 있는데 아이도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모르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자폐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쉽게 얘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고 진단받고 하는데 조금 이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상담자도 이게 금방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네, 이 주제를 네. 선택을 네. 했어요. 아, 그러네요. 좀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흔히 우리는 자폐증 그러면 좀 증세가 심각해야 인지를 하겠지만 가벼운 정도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애가 왜 이래? 뭐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좀 속만 타는 부모님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겠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심각하진 않은 그런 자폐증 일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스퍼거스 신드롬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나요? 이 아이는 이런 신드롬이 있다, 없다를요. 네. 그래서 아스퍼거스 신드롬의 두 가지 가장 핵심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가 한 특성이고 아티즘, 자폐라는 용어 자체가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타인 조망이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테이킹이 안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하나는 그런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반복 행동이라던가 굉장히 제한된 흥미나 행동을 보이는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아스버거스의 특징이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거랑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는 조금 이제 그런 발달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런 발달 태스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린 시절에 보면 뭐 굉장히 한 장난감에 집착한다거나 장난감을 뭐 줄대로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에서 팬이 돌아가는 거 보면 계속 그거 뭔가 돌아가는 거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다거나 한 가지 어떤 뭐 공룡이면 공룡 아니면 지나치게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제한된 흥미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그다지 그냥 뭐 우리도 그런 거 그렇죠. 아이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아이들은 토마스 기차만 주구장창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집 아이는 비행기요. 비행기였죠. 또 하는 자나깨나 기차 한동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모양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영유아기에는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폐면 사실은 그래도 차이가 분명히 나요. 언어의 능력이 현저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뭐 전문가를 만나봐라 하고 아니면 뭐 프리스쿨에서 선생님이 스페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해주긴 하겠지만 이게 증세가 심하지 않은 이런 아스버거스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조금 더 소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친구들과도 같이 어울려야 되고 선생님들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거가 우리 애가 뭐 아스버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근데 요즘에는 워낙 미국에서는 이 자폐의 기준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 뭐 증상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보여야지 자폐라고 진단했다면 요즘에는 뭐 5개만 있어도 이거를 진단을 해요. 그만큼 조금 더 세부화됐군요. 그게 이게 범위 넓어진 거죠.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자폐라는 이 우산 안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스펙트럼으로 보는 아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아티즘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 특성이 사회성,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이가 뭔가 사회 능력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은 또 아니면 학교 스쿨 카운슬러나 스쿨 사이칼로지스트들은 쉽게 이제 이거를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잘 모르는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쇼킹하죠. 왜냐하면 거기 단어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폐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심각하게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근데 초기에 이게 디텍이 되면 발견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치료, 어린 나이에 치료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가만두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특히나 이 아시안 사람들은 좀 내성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표현하지 않고 미국은 굉장히 막 표현하잖아요. 익스프레시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선생님들도 얘는 그냥 아시아나여서 그런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다른 문제점으로 발생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진단과 관련돼서는 하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면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죠. 뭔가 내가 우리 말의 이면에 숨은 뜻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조금 이야기하다가 지루한 표정을 보이면 이 주제는 관심이 없나 보다 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계를 보면 어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거를 비언어적인 정보를 보통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아스퍼거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소셜 커뮤니케이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싶을 만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담할 때도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반복적이고 굉장히 제한된 행동이나 말, 흥미가 있다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도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우리는 여기 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폐증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질병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랫동안 이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어쩌면 이러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내 주변에 누구도 이거 아니었어? 아니 평상시에 왜 저렇게 빨리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꽉꽉 막힌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읽다 보면 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리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당신 뭐 아스버거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의견 충돌이 있는 거는 어느 부부나 많이 그런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뭐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아스버거스라고 또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런데 아스버거인데 아니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아스퍼거가 아닌데 G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다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정말 저도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사실 한 5회 정도 만날 때까지만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도 이렇게 뭐 이런 인간이 더 있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상담하시는 없어요. 분조차도. 네, 왜냐하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심한 말을 아이에 대해 자기가 함께 일하는 아이라던가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담에서도 제가 정말 무슨 도구인 것처럼 가구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조금 진단이 확실해지고 나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약이고 장애인 거잖아요. 그런 뉴럴로지컬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선생님 지금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 심각하진 않지만 이 자폐증의 일종인 이 아스퍼거스 신드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참 몰랐던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드롬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평상시에 그런 거 좀 설명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 안에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self-centered 된 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아스퍼거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림을 실제로 이런 인지 검사를 해보면 큰 그림을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디테일을 보는 것, 조그만한 것, 세부적인 것들에는 더 잘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그 말은 사실은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거나 아니면 뭔가 인생에 내가 점수를 잘 못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가 조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조금 물러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에 좀 융통성이 있는데 아스퍼거스 있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게 알려져 있나 싶어서 그 뭐 웹사이트에서 해봤더니 한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그 옷 좀 돈 뒀다 뭐하니 옷 좀 가서 사 입었지 그랬니?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뒤집어진 이유가 내가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뭐 비유를 쓴다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아니면 저도 이제 옛날에 상담했던 사람 보면 몇 년 전에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이런 거냐 이렇게 다 설명하면 단어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흐름에서는 상담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거나 혼자 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농담하고 유머라던가 뭐라 그러죠? 셀프 토크 이렇게 싱거운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썰렁한 말 하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죠. 아니면 뭐 잡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좋은 점을 굉장히 포장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자기 위크니스 약점에 대해서 약간 어떤 게 잘 못하는 거 물어보냐 하면 뭐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거나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영화 중에서도
그런 아스퍼거스를 잘 묘사한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냥 그 부부가 레즈비언 부부가 영화에서 아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입양해가지고 방금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친구가 너가 그러면 상처받잖아. 자기네들이 레즈비언 커플이어서 네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걸 남자는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게 반복돼서 내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잘 못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한테 자기 자존감에도 나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인가 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 뭐 특히나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특히 가면 굉장히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고립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뭐 우울함이라던가 불안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자기는 실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 아까 뭐 반복적인 것들 뭐 장난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외식하는 걸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자기 규칙대로 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밖에 가서 어떤 음식도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딱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이렇게 우리 뭐 말하는 거는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런 아스퍼거나 자폐 사람마다 모양이 특성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그거 말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씹는 맛도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리에도 민감하고 뭐 상담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면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이제 뭐 검사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이유가 손님이 오는 걸 너무 싫어요. 집에 손님이 오는 거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변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루틴에서 벗어나는 거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누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책에서 소개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싫었던 이유가 누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런 거 촉감이라던가 이런 거 감각이 저게 센서리 인포메이션에서 지나치게 민감하던가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다던가 하죠. 그런 특성들도 나타날 수 있고 하다 보면 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되게 느낌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야기하면 그런 거가 별로 느끼기가 공감대 형성이 힘들어요. 안 되는 거. 공감대 형성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신경 쓰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아까도 제가 그런 내가 무슨 가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모셔널 커넥션을 맺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배우자도 힘들고 부모다 보면 자녀들도 힘들고 그렇죠. 엄마는 사실은 조금 더 그래도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들은 종종 더 어려워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미국에서 이 자폐증에 대해 더 세분화해서 또 광범위하게 나눈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경증만 아주 중증만 힘든 게 아니라 경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벌써 사회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어떤 또 문화적인 어떤 영향,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제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폐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뭐 이거에 대한 서포트 그룹도 많고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운동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좀 쉬쉬하죠. 그렇죠. 아직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당신 아이가 이 자폐 경계선 장애가 있어요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누구 때문일까? 이거 사실은
내 때문일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임신했을 때 뭐 우울해서 그러진 않았을까 네. 할 수도 있고, 내가 아이를 잘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 옛날에도 뭐 미국에서도 그런 콜드 마더, 냉정한 엄마가 자폐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오면, 한국 사람이 오면 그런 더 많이 이제 이해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하고 싶은 경향이 조금 많이 있죠. 언더다이그노스에서 한다고 하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찬가지로 심틈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이가 반복 행동을 하는지는 그냥 뭐 불안을 다루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 정말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학교 세팅 같은 데서는 뭐 이 아시안 애가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불편하고 정신없고 이러면 이런 진단을 쉽게 줄 수도 있죠. 쉽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줄 수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 그런 다른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이제 증상이 드러났다. 이제 뭔가 좀 이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물론 하겠지만 이게 치료 중에 이제 선생님과의 상담 중에 어떻게 치료의 과정이 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이에요. 진단. 그렇죠. 진단이 정확히 돼야. 네, 진단은 뭐 이렇게 뭔가 낙인 찍는다는 게 항상 모든 이 문제들이 진단에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나 우리 아이가 이런 레코드가 있으면, 기록이 있으면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얘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러는 거는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걔가 아스버거인데 모르다 보면 굉장히 얘는 문제가 있는 행동, 다루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아이의 특성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이가 뭔가 캐릭터가 부족하다던가 아이가 뭔가 부족한 건데, 근데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는 첫 출발은 본인 아이 스스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걸 진단을 받으면 제가 본 사람들은 이게 본인들의 정체성에 분명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포트 그룹도 굉장히 많고 SB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 분야에 관심이 깊다 보니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천재적인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영재이면서 아스버거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정말 배신을 잘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방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경향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이게 Applied Behavioral Analysis, ABA라고도 하고 그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통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는 사실 효과는 그다지 있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거가 효과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치료 같은 거, ABA라는 치료는 사실은 보험으로도 진단명이 있으면 굉장히 다 풀 커버가 아마 될 거고 하니까 그런 방법, 이제 한 측면이고, 조금 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회성 기술, 소셜 스킬을 개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문제를 알면 이 사람들 굉장히 또 함께 매진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마이클 펠프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수영 영웅도 이런 자폐성 그 증세가 있었다고 알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가 수영을 하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수영 선수까지 되고, 뭐 일종의 그런 건가요? 피아노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아이가 이모셔널 그런 감정적인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클럼지하다고 하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 같은 것도 감각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많이 인커레이지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박사님, 그럼 이 아스퍼거스 신드롬에 대해서 마무리 네. 꼭 전해주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네.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다른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들마다 이게 정말 다른 거냐, 결함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좋은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또 그 사람들 나름의 컬처가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다른 데서 받지 못한 어떤 소셜 커넥션을 다른 네. 그런 프렌십 그러니까 네네. 인간관계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정확히 진단이 됐다면 빨리 네. 이쪽 거 좋은 장점들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네. 아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아이를 위해서도 아주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빠른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빠른 네. 진단이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성윤희 박사님 또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다른 네. 또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 네.